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그리고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대단히 관심이 가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미용실에서 할인받아서 호일펌 하고 싶었었습니다. 아, 머리를 하고 예, 싶으셨군요. 자, 수능 끝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일 겁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끝나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하는데 돈이 없네. 아르바이트 해야죠. 알바해야죠. 돈 벌어야죠. 용돈도 벌고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험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냉혹하고 별로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저 이거 돈 벌니까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이. 자, 일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이 아저씨. 자, 제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끝나고 저도 기억해보니까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고,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고요.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여행이나 운전면허 취득일 것 같은데 그걸 제치고 아르바이트가 뽑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그 뒤가 여행, 그 뒤 3위가 운동 등 이 외모 가꾸기였고요. 4위가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 4.8%의 수험생은 뭘 하고 싶었느냐?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정말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라고 답을 하며 온전한 휴식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능 준비 지쳐서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게 1위라고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답을 한 수험생이 72%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사회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다라고 답을 한 응답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매년 11월 수능 이후에 19세에서 21세의 이력서가 70% 이상 증가를 하기도 한답니다. 수능을 치렀던 경험 있는 선배들 역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해볼 것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돈 때문이신 분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능 끝났다고 해서 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저 고3 분들이 지금 11월 둘째 주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 수능을 보잖아요. 예. 셋째 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11월까지면 내 생일이 1월부터 10월까지다. 생일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만 18세. 예. 근데 만약에 내 생일이 저같이 12월이다. 생일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만 17세입니다. 내가 만 18세다라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별도 서류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만 17세다. 생일이 12월생이다 혹은 1월생이다, 2월생이다, 빠른 1월, 빠른 2월. 예.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서류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서류를 발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그 한두 살 차이로 할 수 없는 일도 좀 있다고요? 수능 끝나고 내가 만 18세 이상이니까 어른이 된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그분들은 청소년이니까 근로기준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른바 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만화방 가고 이런 거 많이 가죠. 청소년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을까? No.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 호프집 주류 판매하는 사업장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 못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수능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했거든요. 예. 편의점은 다 가능한 겁니까? 자, 이곳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내가 해당한다. 무작정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7시간 이내로만 근무를 해야 하고요. 법적으로 내가 야간 근무를 희망한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셨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고요. 선배로서 좀 전해주시죠. 웬만하면 일단 주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에도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근로계약서. 계약서 써야죠. 계약입니다. 이제 사회 나온 여러분들 계약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계약서,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계약 기간,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 장소, 그리고 시간, 근로 시간, 임금을 어떻게 지급한다,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have to. 그리고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교부도 중요합니다. 두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함부로 써가지고 그걸 사장님한테 준다? 그럼 그 계약서 없어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부씩 나누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처음 해보시는 분이다 이러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젖은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시급이죠. 내년 1월부터는 이것도 올라서 9,620원이 됩니다. 시급입니다. 예. 만약에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근거로 야, 너 계약했잖아, 나랑. 최저시급, 야, 이거 좀 안 돼도 너 계약했잖아 라고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노동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노동청으로 예. 그대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너 한 15,000원 줄게. 높은 시급을 주겠다. 그러면서 통장 비밀번호 줘봐봐. 그 내가 한 2만 원 줄게. 이러면 네, 사장님, 저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하고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주휴수당, 뭐 휴식 시간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주 15시간, 15시간 이상 노동이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외의 휴식 시간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많은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 공통으로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고용주가 교육기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랍시고 시급 안 준다? 이건요,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별도의 수습기간은 없다. 어허. 내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있다. 내가 만약 3개월 수습기간 줬다. 근데 얘를 3개월 일하고 자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잘 사실 모르잖아요. 네. 청소년들 실제로 이런 근로계약서 같은 거 썼다고 합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나쁜 어른들 때문에 반쪽짜리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의 노무관리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커피나 패스트푸드점, 미용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76개 사업장에서 26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하니까 이름값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덜썩 가서 믿지 마세요. 예. 세상에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예. 근로 위반 어떤 위반이 가장 많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돈 벌러 갔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 아, 임금 체불 따져보면요. 근로감독 결과 10곳 가운데 6곳은 근로자 328명의 임금 1억 50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볼까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잘 안 주는 거 많고요. 연차, 유급, 휴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이런 노동질서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의 갑질에 노출된 경우도 아이고. 많았습니다. 당장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가 되겠지만 관건은 그 후속 조치가 얼마나 유지될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잘 유지 안 될 겁니다, 아마.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지도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딱히 뭐 이 처벌이 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 아르바이트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오늘 말한 그 권리들을 챙겨보고 무엇보다 업체들 시급이 비싸다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용하고 있는 이 친구의 첫 번째 사회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고용 형태라는 것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화요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